자, 안녕하세요. 112번부터 할 차례 맞죠? 오늘은 끝까지 끝내야 되기 때문에 조금 빨리 해야겠죠. 자, 봅시다. 112번부터. 다음은 대한제국 시기에 설립된 어느 회사에 관한 내용이다. 밑줄 이 회사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 자, 일단 대한제국 시기. 일단 대한제국이라고 하면 1897년부터 1910년까지 여기가 대한제국이죠. 그래서 이 사이에 있었던 어떤 회사, 자, 이 회사의 고금은 액면 50원씩이고 총 1천만 원을 발행하고 주당 불입금은 5년간 총 10회 5원씩 나눠서 낸다. 자, 첫 번째 지문 봐서는 뭔지 모르겠죠. 두 번째 지문 보시면 뭔지 알 수 있어요. 이 회사는 국내 진황지 개간, 진황지는 뭐 황무지 같은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관계사무와 산림선택, 식양, 체벌 등의 사무 이외에 금, 은, 동철, 석유 등의 각종 채굴 사무에 종사한다. 자, 여기서 이제 국내 진황지 개간, 뭐 관계사무 이런 거에서 알 수 있죠. 이 회사는 농광회사예요. 자, 농광회사라고 해서 보완회라고 하는 게 있었죠. 일제가 황무지 개간권을 요구하자 그걸 철회시킨 단체가 있었고 그 단체에서 말하자면 이제 그 단체와 비슷한 계열의 사람들이 만든 회사가 이 농광회사죠. 그래서 보완회가 일본이 못 가져가게 만들었던 이제 황무지 개간권을 가져와서 황무지 개간을 하려고 만든 그런 회사다라고 생각하시면 되죠. 자, 그 회사가 바로 보완회. 물론 황무지 개간을 제대로 할 수는 없었어요. 돈이 너무 없어서. 자, 그럼 1번 외국 상인과의 상권 경쟁을 위해서 시전상인이 만든 척식회사이다. 자, 시전상인이 만든 회사는 황국중앙총상회. 황국중앙총상회에서 시전상인들이 만든 거고요. 자, 시전상인들이 그래서 상권 수호 운동을 한 거죠. 시전상인들이 상권 수호 운동을 전개했다. 자, 두 번째, 황무지 개간권 요구에 대응하여 설립된 특허회사였다. 네, 이게 농광회사에 관한 설명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역둔토나 국유 미간지를 약탈하려는 국책회사였다. 자, 약탈을 위한 국책회사니까 동양척식주식회사. 동양척식주식회사에 관한 설명이겠죠? 자, 그 다음에 종로의 백목전 상인이 주도가 된 직조회사였다. 자, 이 회사는 그냥 종로 직조사라는 회사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 당시에 이런 어떤 민간 회사들 또는 상회사 또는 뭐 합자회사 이런 것들이 많이 생겼으니까. 자, 그래서 정답은 2번 체크하시면 되겠죠. 보완회와 결이 같은 회사가 농광회사다라는 거 알아두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113번에 아마 문제를 푸시면 답이 없을 거예요. 4번에 기억을 니은으로 바꾸시면 되겠죠. 일단 봅시다. 자, 다음 내용을 주장한 단체의 활동으로 옳은 것을 보기에서 고르면 각 소의 권유원을 파견하여 권유문을 뿌리며 인민의 정신을 각성케 할 것, 신문 잡지 및 서적을 간행하여 인민의 지식을 개발케 할 것, 정미한 학교를 건설하여 인재를 양성할 것, 본회에 합자로 실업장을 설립하여 실업계의 모범을 만들 것. 자, 그러면 정신을 각성하고 지식을 개발하고 학교를 만들고 그다음에 실업장을 설립한다는 거, 회사를 설립한다는 거죠. 자, 이런 일을 담당하겠다라고 하는 이 회사는, 이 학단체는 신민회에 관한 설명이죠. 신민회는 1907년부터 1911년, 1911년에 백오인 사건으로 해체될 때까지 존재했던 단체고요. 주로 학교라든가 교육이라든가 산업이라든가 그 다음에 뭐 문화라든가 이런 활동들, 즉 애국개몽운동 단체니까 어차피 이런 활동들 뿐만 아니라 국외 독립운동 기지 건설, 국외 독립운동 기지 건설이 나오고 있죠. 자, 그러면 신민회 활동으로 옳은 것은 기억, 만세보라는 기관지를 발행했다. 자, 만세보라고 하는 기관지는 천도교 기관지예요. 만세보는 천도교 기관지. 그래서 1906년에 만들어졌는데 1907년에 이인직이라고 하는 친일파가 흡수하게 돼요. 재정난 때문에 어려워지자 이인직이 흡수해서 이완용 내각의 기관지로 활용을 하게 되죠.
자, 그 다음에 그러면은 천도교의 기관지가 만세보고 신민회의 기관지는 뭐냐? 대한매일신보. 대한매일신보가 기관지죠. 자, 두 번째 평양의 대성학교, 정주의 오산학교를 설립했다. 자, 대성학교는 안창호, 오산학교는 이승훈. 이 사람들이 교장을 맡았죠. 자, 그래서 설립을 했었다. 니은 맞고요. 일본의 황무지 개간권 요구에 대한 반대 운동을 전개했다. 자, 황무지 개간권 반대 운동을 전개했다라고 했으니까 보안회. 자, 그 다음에 리을 봅시다. 비밀결사단체로 안창호, 양계탁, 신채우 등이 조직했다. 네, 맞는 설명이고요. 자, 그 다음에 여기 앞에 국외 독립운동 기지건설에 앞장섰다라고 했는데 이렇게 국외 독립운동 기지건설에 앞장섰다. 어디에다가 앞장섰냐면 남만주 또는 남만주로 서간도라고 하는 거 알죠? 서간도 3원보. 자, 남만주 3원보에다가 여기다가 이제 많은 동포들이 여기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거처를 마련하고 여기에다가 경학사 부민단이라고 하는 경학사라고 하는 단체를 만들었고요. 자, 그 다음에 이 경학사에서 만든 학교가 처음에는 신흥 강습소에서 시작해서 신흥 중학교 그리고 신흥 무관학교로 이렇게 이어지게 되죠. 자, 그리고 이 신흥무관학교의 출신들이 만든 군대가 서로군정서가 되겠죠. 그래서 어쨌든 여러분은 경학사라는 단체랑 그리고 신흥무관학교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겠죠. 자, 답은 니은, 리을인데 보기에 없네. 그래서 뭐 이거는 여러분이 체크해 두시면 되겠죠. 답은 니은, 리을. 자, 그 다음에 114번으로 갑시다. 가와 나 사이에 있었던 사실로 옳은 것을 보기에서 고르면. 자, 제1조. 한국 정부는 경성, 부산 사이에 철도로 부서를 사용하는 건 및 경과하는 곳에 강과 내에 다리를 놓는 권리로 일본의 철도부설 회사 발인을 허가하고. 자, 경성과 부산 사이죠. 그러면 이거는 경부선을 획득. 자, 그럼 경부선 철도부설권을 획득한 건 누굴까요? 어느 나라일까요? 일본이겠죠, 뭐. 그래서 일본이 경부선 철도 부설권을 획득한 거죠. 자, 일본이 경부선 철도 부설권을 획득했다. 자, 일본이 경부선 철도 부설권을 획득한 거고요. 이거를 획득한 시기는 이때. 사실 여러분이 이 시기까지 외울 필요는 없어요. 자, 그러면 경부선이 완공된 시기는 언제일까요? 우리가 이제 외우고 있어야 되는 시기는 1905년으로 여러분 알고 계시면 돼요. 자, 결국에는 1905년에 철도 부설권이 이제 철도 부설이 완공됐으니까 이게 더 중요하죠, 사실은. 하지만 이제 여기서 문제로 나왔으니까 체크를 한 거죠. 그래서 1898년에 일본의 철도 부설권이 획득.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제4조. 제3국의 침해 혹은 내란으로 인해서 대한제국 황실의 안녕과 영토의 보존에 위험이 있을 경우에는 대일본 제국 정부는 속히 정황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그러나 대한제국 정부는 위 대일본 제국의 행동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충분한 편의를 제공한다. 자, 그러니까 어떤 상황이 있을 때 일본에 대해서 편의를 제공해야 된다라는 조항이 들어가죠. 이게 이제 여러분 알고 있는 한일의정서에 관한 내용이에요. 자, 한일의정서는 1904년 2월에 그래서 러일 전쟁이 일어나고 나자 바로 체결한 조약이 한일의정서고요. 한일의정서 전에 국외 중립선언을 했었어요. 대한제국에서 요 앞에. 그러니까 1904년 1월에 국외 중립선언을 했었는데 그 중립선언을 무시하고 체결한 조약이 한일의정서이죠. 자, 그래서 한일의정서의 내용은 뭐냐면 군용지를 마음대로 사용하겠다. 군용지를 마음대로 사용하겠다. 그 다음에 시설 개선에 대한 충고권이 있어요. 시설 개선 충고권이라는 건 우리 금방 나온 것처럼 우리가 필요한 시설 있으면 니네가 만들어줘야 돼. 이게 시설 개선 충고권이에요. 자, 거기에다가 제3국가 조약 체결을 금지한다. 이런 조항도 들어가요. 제3국가 조약 체결을 금지한다. 물론 이게 이제 조금 더 뭐 외교권까지 확대가 된 건 뭐 당연히 일사조약이지만 그 전에 제3국가 조약 체결을 금지한다라는 조항이 이미 한일의정서에 들어가 있었죠. 그래서 이런 내용들이 한일의정서의 내용이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114번 문제가 가와 나 시기 사이에 있었던 걸 골라라 라고 했으니까 여기에서는 1898년부터 1904년 2월 요 사이에 들어갈 게 뭐냐라고 물어보는 거죠. 기억부터 봅시다. 자, 간도가 함경도의 행정구역으로 편입되었다. 자, 간도가
함경도의 행정구역으로 편입되었다라고 했는데, 자, 간도에 대한제국에서 여기에 간도 시찰원을 파견하게 돼요. 간도 시찰원을 파견하게 되죠. 1902년에 간도 시찰원을 파견하는데 이 간도 시찰원이 이범윤이에요. 그리고 이범윤이 요 다음 해에 간도 관리사가 돼요. 그래서 간도 시찰원으로 파견된 게 1902년, 간도 관리사로 파견된 게 1903년인데 둘 다 이범윤이죠, 당연히. 자, 그런데 이 이범윤이 간도 시찰원으로 파견되면서 여기 가서 뭘 했냐면 여기 나오는 것처럼 함경도의 영토로 간도를 편입을 시켰고 여기에다가 군대를 만들었고 여기에서 세금을 걷었어요. 그래서 그런 일들을 요 이범윤이가 한 거죠. 자, 그러면 간도가 함경도의 행정구역으로 편입되었다. 자, 어쨌든 뭐 1902년에 있었던 일이니까 요 사이에 들어가겠죠, 당연히. 그래서 기억은 맞는 설명이고요. 두 번째, 대한제국 칙령 제41조를 공표했다. 이건 여러분 연도 알고 있어야 되겠죠? 칙령 41조가 발표된 거는 1900년이에요. 1900년 10월 25일이에요. 그래서 1900년이다. 자, 그러면 1900년이니까 요 사이에 들어갈 게 맞고요. 그 다음에 디귿 봅시다. 청과 일본이 간도 협약을 체결했다. 간도 협약은 청과 일본 사이에 체결된 조약이죠. 그래서 일본이 청나라에게 간도를 줘버리고 청나라는 일본에게 철도 부설권, 그 다음에 뭐 광산 채굴권 이런 거 줬죠. 간도 협약은, 아이고 간도 체결이라고 썼네. 간도 협약은 1909년. 자, 그 다음에 일본 태정관이 독도가 자국의 영토가 아니라는 지시를 내렸다. 이거 말 그대로 태정관. 네. 태정관 뭐 지시라고 해도 되고, 이게 뭐냐면 일본 태정관이라고 하는 게 메이지 유신 이후에 메이지 정부의 최고 관청이 태정관이에요. 그런데 태정관에서 딱 명령을 내린 거죠. 독도 울릉도 우리 땅 아닌데? 이렇게 명령을 내린 거예요. 그래서 이게 이제 근대에 말하자면 근대에 다 와서 일본이 독도가 자기 게 아니라고 말했던 아주 정확한 증거가 되는 게 이 태정관 지시라고 하는 거고요. 이게 언제냐면 1877년이에요. 자, 그러면은 가 이전이 되겠죠? 그래서 정답은 기억 니은 1번? 네, 1번 찾으시면 되겠네요. 넘겨볼까요? 자, 봅시다. 115번에 115번 볼까요? 자, 보기는 개항 이후의 경제 상황이다. 시간 순으로 바르게 나열한 것은 자, 청상인이 내지 통상을 획득했다. 청상인이 내지 통상권, 특권을 허용한 건 조청상민 수륙 무역 장정. 조청상민 수륙 무역 장정에서. 자, 조청상민 수륙 무역 장정은 이모군란의 결과 1882년에 체결된 거죠. 자, 니은 일본인 재정고문이 화폐정리 사업을 추진했다. 자, 일본인 재정고문은 메가타예요. 그리고 메가타가 화폐정리 사업을 실시하게 되죠. 화폐정리 사업을 실시한 시기는 1905년이고요. 그 대신에 메가타가 우리나라에 고문으로 들어온 시기를 물어볼 수도 있죠. 이거는 제1차 한일협약. 제1차 한일협약은 1904년 8월. 그러니까 여러분은 제1차 한일협약에서 고문으로 우리나라에 왔다. 메가타가. 이것도 알고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1905년에 화폐정리 사업을 했다. 또 알고 있어야 되고. 자, 그 다음에 이 화폐정리 사업이라고 하는 게 결국에는 자, 우리나라에 그 당시에 많이 사용하던 돈이 백동화라는 돈인데 백동화를 일본 제1은행권, 제1은행에서 만든 돈으로 교환해 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교환이 부등가 교환이다라는 거. 이 교환이 부등가 교환이다라는 것까지 알아두시면 되겠죠. 등가는 1대1로 교환해 주는 거예요. 여러분이 10,000원짜리 은행에 가져가면 10,000원짜리 주겠죠. 그런데 여기서 부등가라는 건 1대1 교환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백동화라고 하는 이 돈을 갑을 병으로 나누어서 쉽게 말하면 이제 질을 나누는 거죠.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10,000원짜리 중에 좀 찢어진 거 있고 좀 구부러진 거 있고 이럴 거 아니에요. 그런 것처럼 화폐의 질에 따라서 갑을 병으로 나눠서 갑은 이전 오리를 주고 그 다음에 을은 일전을 주고 병은 교환을 안 해줬어요. 그래서 쉽게 말하면 10,000원짜리 가져오면 10,000원 주고 2,000원 주고 안 주고 이렇게 했다는 얘기예요. 말하자면. 그래서 이런 식으로
부등가 교환이라고 하는 거예요. 1대1이 아니라는 거죠. 이거를 화폐정리 사업이라고 하죠. 자, 어쨌든 화폐정리 사업을 추진한 건 1905년이다. 자, 그 다음에 디귿. 대한천일은행이 고종의 적극적인 지원하에 설립되었다. 자, 대한천일은행은 99년에 만들어진 은행이고요. 자, 그 다음에 리을. 일본 상인들이 개항장 중심의 거류지 무역을 시작하였다. 자, 거류지 무역이라고 하면 일본이 처음에 우리나라를 개항하고 나서 그리고 그 개항장 심리 안에서만 무역을 할 수 있다는 게 개항장 거류지 무역이거든요. 그러면은 거류지 무역이 확정된 건 일단 강화도 조약이고 그 다음에 간행이정 심리가 규정된 거는 조일소조규 부록이죠. 조일소조규 부록. 자, 요 조약에서 간행이정이 정해진 거죠, 심리. 그러면 1876년이고 요거 순서대로 하라는 거죠. 맨 처음에 리을, 그 다음에 기역, 그리고 디귿, 니은 이렇게 하면 되겠죠? 리을, 기역, 디귿, 니은 그러면 3번. 네, 3번 찾으시면 되겠네요. 자, 116번 갑시다. 자, 다음 사실들을 시기순으로 바르게 나열한 것은 자, 이거는 뭐 그냥 암기죠? 이거 뭐 어떻게 할 방법이 없죠? 그냥 암기, 이거는 100% 암기. 자, 그러면 가부터 봅시다. 경의선 철도 개통. 경의선은 1906년에 개통됐고요. 이 경의선 같은 경우는 군용철도. 러일전쟁과 관련된 군용철도. 자, 그 다음에 국채보상운동 전개. 국채보상운동은 1907년. 그 다음에 덕수궁 석조전 완성은 1910년. 그 다음에 신채호의 독사신론 발표. 자, 신채호의 독사신론은 대한매일신보의 연재. 자, 신채호의 독사신론은 대한매일신보에 연재했고요. 그 다음에 민족주의 사학의 기반을 마련하게 된 거죠. 민족주의 사학의 기반을 마련했다. 말하자면 바탕을 만든 게 바로 신채호의 요 독사신론. 자, 그 다음에 경부선 철도 개통. 아까 나왔죠? 경부선 철도 개통이 몇 년이었어요? 5년. 그래서 순서대로 쫙 해보면 마가나라다 맞죠? 정답은 4번 이렇게 찾으시면 되겠네요. 이거는 뭐 제가 뭐라고 할 말이 없어요. 암기 그냥 100% 암기. 요 정도는 외우고 있어야 한다. 당연히. 자, 그 다음에 117번으로 갑시다. 자, 근대 교육과 국어 연구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1번. 베델은 세계 각국의 산천, 풍토 등을 한글로 소개한 3인 필지를 저술하였다. 자, 1번에 베델은 대한매일신보를 발행한 발행인이죠. 자, 대한매일신보의 발행인으로 참여했던 사람이 베델이에요. 자, 그럼 베델은 어느 나라 사람? 영국인. 여러분 국적도 알고 있어야 돼요. 가끔 시험에는 이 근대 우리나라와 관련된 사람들의 국적을 그러니까 사람들을 쫙 늘어놓고 어느 나라 사람이냐, 그 지역 사람만 골라라 이런 식으로 나오는 문제도 있죠. 우리나라와 관련된 외국인이면 뭐 조선시대 벨테브레이부터 시작해서 벨테브레, 뭐 하멜부터 시작해서 그 다음에 멜렌도르프부터 뭐 베델부터 헐버트부터 뭐 되게 많잖아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 또는 뭐 오페르트부터 시작해서 그리고 뭐 병인양이나 신미양의 로즈 제독, 로저스 제독 이런 사람들도 있어요. 그 어느 나라 사람이냐 물어볼 수도 있고 그래서 그렇게 쫙 늘어놓고 그 사람들을 국적을 골라라 그렇게 물어볼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뭐 중립파론을 제시했던 부들러도 있고 생각해보면 되게 많거든요. 그런 외국인들이. 그래서 그런 사람들을 좀 국적은 알고 있어야 되는데 베델은 영국인이고 러일전쟁의 취재차 우리나라에 왔던 종군 기자로서 이 사람 우리나라에서 대한매일신보의 발행인으로 참여하게 되죠. 자, 그러면 여기에서 세계 각국의 산천, 풍토 등을 한글로 소개한 3인 필지라는 글을 쓴 사람은 헐버트라는 인물이죠. 자, 헐버트는 유경공원 선생으로 우리나라에 왔어요. 선교사이면서 이제 우리나라의 유경공원이라고 하는 1886년에 만들어진 최초의 근대적 관립학교죠. 이 학교의 선생으로 왔던 헐버트는 을사조약이 체결됐을 때 특사로 워싱턴에 특사로 파견된 인물이기도 하고 그 다음에 헤이그 특사를 이렇게 조언한 그런 인물이기도 하고요. 자, 그 다음에 요 3인 필지가 외국인이 쓴 우리나라의 교과서예요. 최초 교과서가 3인 필지. 그래서 세계 지리 교과서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 책을 쓴 사람이 바로 헐버트. 정답은 1번이죠 뭐. 자, 2번 봅시다. 1896년에 설립된 국문동식회는 최초의 국문연구회이다. 자, 주시경이 주도한 그런 국문연구소 말하자면 그러니까 국어연구회 말하자면 그게 국문동식회라고 하는 거고요. 자, 국문연구소는 주시경, 지서경을 중심으로 국어의 정리와 국민의 정리와 국어의 이해체계 확립을 위해 노력했다. 자, 여기서 국문연구소는 일단 연도만 여러분 한번 써놔야 되겠죠? 1907년. 자, 그 다음에 제국신문, 대한매일신보 등이 한글로 발간되면서 국어 연구에 도움이 되었다. 자, 제국신문은 1898년에 간행된 이종일이라고 하는 사람에 의해서 간행된 순한글 신문이죠. 순한글. 요 이종일이 우리는 이제 그냥 여기서만 배우지만 이종일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번에 3.1운동 뭐 100주년 해서 굉장히 많이 언급됐는데 3.1운동의 그 기미독립선언서를 인쇄했던 곳이 보성사라고 하는 곳이에요. 그러니까 거기는 천도교 계열의 출판사라고 보시면 되는데 그 천도교 계열의 출판사의 책임을 맡았던 그러니까 기미독립선언서의 인쇄를 맡았던 사람이 바로 이종일이라고 하는 사람이고 이거를 전국 각지로 배포한 게 이종일 집에서 이종일의 손녀가 이렇게 배포를 담당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3.1운동의 민족대표 33인 중에 한 명이기도 해요. 그래서 그렇게 이름을 올린 사람이기도 한 사람이 제국신문을 간행한 이종일이라고 하는 사람이죠. 자, 그 다음에 대한매일신보 등이 한글로 발간되면서 국어 연구에 도움이 되었다. 대한매일신보는 뭐 1904년에 요 양기탁과 그 다음에 영국인 베델이 주도해서 만든 신문이고 그렇기 때문에 가장 일본에 좀 저항적인 그런 논조로 글을 실을 수가 있었던 신문이죠. 원래는 국한문 혼용으로 시작했는데 나중에는 한글, 그 다음에 뭐 국한문 혼용, 그 다음에 영문 이렇게 세 가지 종류 버전을 달리해서 신문이 발행돼요. 1907년부터. 그래서 순한글 신문도 나가게 되죠. 자, 어쨌든 정답은 1번이 틀린 설명. 여러분 헐버트에 대해서는 좀 알아두셔야 되겠죠. 중요한 인물이에요. 자, 일제강점기로 갑시다. 118번으로 갈게요. 자, 가 기구가 존속한 시기에 사람들이 볼 수 있었던 사실로 적절한 것. 지주는 조선 총독이 정하는 기간 내에 가 혹은 그것의 출장소 직원에게 신고해야 한다. 만약에 제출을 태만히하거나 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을 시에는 당국의 해당 토지에 대해 소유권의 유무 등을 조사하다가 소유자를 알지 못하는 경우에 지주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국유지로 편입할 수 있다. 가는 토지조사국이 되겠죠. 그리고 신고하라고 하는 거 보니까 토지조사 사업임을 알 수가 있죠. 자, 1번 조선청년연합회에 출입하는 일본인 고문. 자, 조선청년연합회는 1920년에 만들어진 단체고요. 신문에 연재 중인 소설 무정을 읽는 학생. 자, 1917년에 매일신보에 연재했던 신문이에요. 그 소설이에요. 자, 매일신보 하니까 뭐가 생각나요? 대한매일신보. 이 대한매일신보라는 신문이 아까 있었죠. 1904년에 베델이 만든 이 신문이 가장 발행 부수도 많고 항일적인 논조로 글을 실으니까 이제 되게 꼴보기 싫었겠지. 일제에 의해서는 1910년 국권 피탈되자마자 이 신문을 흡수, 말하자면 뭐 압수라고 해야 돼? 뭐라고 그래야 돼? 흡수하죠. 그래서 총독부의 기관지로 사용해요. 앞에 매일 대한을 떼버리고 매일신보라고 하는 이름 그대로 총독부의 기관지로 활용했던 신문이 바로 매일신보라는 신문이고 이 매일신보에 1917년에 연재한 소설이에요. 그래서 이 무정이라고 하는 소설은 이광수. 다 알죠, 여러분? 이광수가 연재한 소설이죠. 자, 그 다음에 3번 연초전매 제도에 따라서 조합에 수매되는 담배. 연초가 담배. 그래서 1921년에 연초 전매령이 내려지고요. 자, 의열단에 가입하는 신흥무관학교 출신 청년. 일단 의열단에 가입하려면 의열단이 생겨야 되겠죠. 의열단은 1919년 만주 길림에 만들어진 단체예요. 자, 그러면 이 중에서 가 기구가 존속했던 시기에 있었던 사실로 적절한 것. 일단 이 중에서는 1910년대를 찾아보시면 자, 2번하고 그 다음에 4번이 1910년대. 그러나 여러분 토지조사 사업이 실시된 시기가 언제부터? 토지조사 사업은 1910년부터 1918년까지 있었어요. 이 뒤로는 토지조사 사업이 없죠. 끝났으니까. 그래서 19년은 아닌 거예요. 이해됩니까? 그냥 10년대만 찾으면 안 돼요. 이해돼요? 무슨 말인지? 오케이. 그래서 정답은 2번.
자, 119번 다음과 같은 식민통치가 실시된 시기에 일어난 일로 옳지 않은 것은 총독은 문무간 어느 쪽이라도 임용될 수 있는 길이를 열고 나아가 헌병에 의한 경찰제도를 바꿔 경찰에 의한 경찰제도를 채택할 것이다. 그리고 복제를 제정하여 일반관리 교원이 제복을 입고 칼을 차던 것을 폐지한다. 자, 첫 번째 줄에 문무관을 어느 쪽에라도 임용될 수 있도록 한다. 그러니까 총독으로 문관도 임명할 수 있도록 해주겠다. 자, 그 다음에 헌병에 의한 경찰이 아니라 그냥 경찰에 의한 경찰제도를 실시할 거다. 이게 뭐겠어요? 보통경찰제를 말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복제를 개정해서 자, 제복의 착검 제도가 있었죠. 원래 10년대에. 그런데 그 제도를 없앨 것이다. 자, 그러면 이런 제도를 실시한 시기가 언제예요? 1920년대 문화통치 시기를 말하는 거겠죠. 그래서 자, 여기서는 문화통치를 말하는 거다. 문화통치, 문화정치 시기 1920년대. 자, 그러면 1920년대에 일어난 일로 옳지 않은 것은 1번 백산상회가 설립되었다. 백산상회는 백산 안희재 선생이 만든 무역회사 같은 거예요. 그런데 이 회사에서 나중에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생겼을 때 독립운동 자금을 모금하는, 전달하는 그런 역할을 했죠. 그래서 여러분 기억나요? 백산상의 이륙양행. 기억나죠? 그러니까 그냥 여러분 기본적으로 여기에서 백산상에는 사실 우리가 1914년을 어떻게 알아요? 알 수는 없잖아요. 그렇지만 대한민국 임시정부에 독립운동 자금을 보냈었지. 그러면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언제 생겼어요? 19년에. 그럼 최소한 그 전에 생겼겠지. 그러면 이거는 10년 되겠지. 이렇게 추론할 수가 있죠. 이해됩니까? 그래서 1914년을 우리가 알 턱이 없죠. 당연히 알 턱이 없지만 어쨌든 임시정부를 떠올리시고 백산상회가 언제 나왔지를 떠올리면 이 문제는 충분히 풀 수 있어요. 그쵸? 무슨 말인지 이해돼요? 그러니까 한국사 문제 같은 경우는 이런 식으로 여러분이 안 들어본 데서 문제가 나올 수 있어요. 당연히 그런데 여러분이 이렇게 추론하면 다 풀 수 있게 문제가 나와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는 지금 여러 가지 문제가 섞여 있어요. 직렬이 다양하고 뭐 여러분이 응시하지 않는 그런 조금 더 어려운 그런 문제도 섞여 있기 때문에 어려운 문제가 간혹 등장을 하는 거지만 여러분 시험 문제는 여러분이 충분히 모르더라도 힌트로 풀 수 있는 그런 문제로 출제가 되기 때문에 이런 게 만약에 잘 모르는 게 나오더라도 겁먹을 필요 없다. 다 풀 수 있게 언급이 되어 있거나 출처가 나와 있거나 힌트가 잘 안 보일 테지만 나오기는 하니까 여러분이 잘 찾아내야 돼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리고 여러분이 응시하는 시험에서 그렇게 어려운 문제, 말하자면 내가 잘 모르는 내용이네, 이런 건 한두 문제 있을 똥말똥이에요. 한 문제나 두 문제. 그러니까 겁먹을 필요 없다. 나머지는 여러분이 다 아는 데서 문제가 나오는 거니까 너무 걱정할 필요는 없다. 그 말이에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리고 너무 어려운 게 나오거나 하면 잘 보셔야 되는 게 오히려 그런 문제가 훨씬 쉬울 수가 있거든요. 지문이나 이런 걸 살펴보면. 그러니까 어려운 내용, 내가 모르는 내용, 백산상회 이런 거 다 잘 모르는데 할 수 있지만 어쨌든 충분히 풀 수 있게 문제가 언급되기 때문에 걱정할 필요가 전혀 없다는 거예요. 오히려 그런 데서 당황하죠? 그러면 그 문제는 틀리는 거예요. 당황해버리면. 당황하면 기억이 안 나. 시험 보러 여러분이 막상 가면 지금 이런 분위기가 아니잖아요. 당연히. 되게 긴장되고 막 생각 안 나고 알았던 것도 기억 안 나고 이럴 텐데 그런 데서 당황해버리면 이제 아는 것도 하나도 생각 안 나고 나중에 시험 보고 나와서 생각이 나게 되어 있거든요. 그럼 얼마나 짜증나요? 그쵸? 엄청 억울하겠죠? 그래서 여러분한테 제가 늘 얘기하는 게 100점 맞게 공부하고 하면 100점 못 맞는다. 80점밖에 못 맞는다. 100점 맞으려면 120점 맞을 수 있게 충분히 공부하고 가야 그래야 100점 맞을까 말까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게 내가 공부를 덜 해서가 아니라 그냥 그 시험장의 분위기, 그다음 그날의 어떤 컨디션 이런 것들 때문에 좌우가 되는 부분이 분명히 있거든요. 내가 아는 것도. 그러니까 컨디션 조절을 잘 하셔야 되고 뿐만 아니라 공부를 분명히 긴장하고 기억 안 날 거니까 훨씬 100점 맞고 싶으면 그것보다 더 120점 맞게 공부를 하고 가야 그래야 생각나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방법은 뭐냐? 아는 것도 또 보고 반복해서 또 보고. 그래서 지금부터는 사실은 여러분이 뭔가 새로운 걸 알아가는 게 아니에요. 시험 보기 전까지는. 예를 들면 이제 여러분이 뭐 4월 시험을 본다. 그러면 4월 시험까지 내가 막 뭔가를 되게 많이 새롭게 알아가야지. 그거보다는 여러분이 알았는데 조금 헷갈리는 거, 아리까리한 거 그런 거 정확하게 체크하고 가시는 거.
무슨 말인지 알겠죠? 계속 반복하는 거. 이게 지금부터는 그 싸움이에요. 지금 뭔가 새로운 걸 알고 갈 수는 없어요. 왜냐면 이미 여러분이 여러분 중에 합격선에 쉽게 말하면 합격 정도의 공부를 했던 친구들은 이미 그 정도의 문제나 뭐 이런 것들을 다 알고 내용은 다 알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내가 합격을 할 거면 실수를 줄이는 게 제일 좋은 방법이거든요. 그래서 여기서부터는 알아도 또 반복, 그 다음에 알아도 또 확인. 이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부터는 그걸 하는 시간이구나. 나머지 시험 볼 때까지는 한 시험이나 아니나 뭐 한 달 남았잖아요. 정말 딱 한 달 남지 않았어요? 그 시기까지는 이제 여러분이 그걸 해야 되는 시기예요. 한 달 동안은 5과목 전부 다 그걸 하는 시기죠. 그래서 마음을 좀 단단히 먹고 그 다음에 좀 차분하게 그렇게 이제 계속 반복하는 시기예요. 그래서 그런 시기라는 걸 여러분이 염두해 두시고 공부를 해야 돼요. 지금부터는. 뭔가 막 새로운 걸 알아가는 게 아니에요. 지금부터는. 자, 그럼 봅시다. 일단 백산상의 설림. 뭐 답은 1번이죠, 뭐. 자, 그 다음에 2번. 2차 조선교육령이 공포되었다. 2차 조선교육령은 1920년대죠. 1922년에. 자, 그 다음에 암태도 소작쟁이가 일어났다. 소작쟁이 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게 암태도 소작쟁이고 1923년에. 자, 그 다음에 조선소년연합회가 결성되었다. 소년운동과 관련된 단체겠죠? 1927년에. 그래서 나머지는 전부 다 20년대에 관련된 단체들이구나. 자, 그래서 여러분 1914년에 만들어진 백산상회 연도를 우리가 기억할 수는 없지만 임시정부와 관련된 단체니까 떠올리시면 되겠죠? 정답은 1번. 자, 120번 봅시다. 조선총독부가 실시한 소위 문화통치의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1번. 전국 각지에 대화숙을 설치하여 사상범에게 전향을 강요했다. 자, 지금 1920년대 문화통치를 물어보는 거죠. 자, 그래서 문화통치에 대한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대화숙 처음 들어. 그쵸? 대화숙 처음 듣는데 처음 듣는 게 맞아요. 자, 그러면 대화숙은 뭐냐면 조선사상범 보호관찰령이라고 하는 법이 있었어요. 자, 조선사상범 보호관찰령이라고 하는 법이 있었죠. 조선사상범 보호관찰령이라고 하는 법이 있었는데 자, 그래서 1936년에 있었던 법이고요. 예전에 내가 사회주의자였거나 그런데 전향을 했거나 아니면 독립운동가였다가 전향을 했거나 이런 사람들을 감시하는 거예요. 1930년대로 가면서 이제 뭐 본격적인 건 아니지만 이제 전쟁이 서서히 돌입을 하게 되죠. 그러면서 사상범들을 감시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사람들이 독립운동을 하거나 또 사회주의자가 되거나 할 수 있으니까. 자, 그래서 이 사람들을 감시하는 게 조선사상범 보호관찰령이고 이게 40년대로 넘어가면 조선사상범 예방구금령. 자, 조선사상범 예방구금령이 1941년에. 그러니까 보호관찰령이라는 건 쉽게 말하면 감시만 하다가 좀 쟤는 위험한데 또 뭔가 할지도 몰라. 그러면 가둬놓을 수 있다라는 게 조선사상범 예방구금령이에요. 그게 36년, 41년. 자, 그런데 대화숙이라는 건 뭐냐면 이 대화숙이 약간 장학숙 그런 거예요. 여러분 장학숙이 뭔지 알아요? 예를 들면 지방에서 공부를 하거나 지방에서 이제 서울로 유학을 오거나 뭐 대학을 멀리 가거나 이런 친구들이 기숙사처럼 공부할 수 있는 그런 쉽게 말하면 하숙이에요. 하숙. 그게 대화숙이라고 하는 거예요. 뭐냐면 자, 이렇게 보호 관찰령을 내려서 이 사상가들 그전에 이제 뭐 전향했던 사람들을 감시를 하다가 이 사람들과 함께 가족들까지 같이 대화숙에서 살도록 해서 이 사람들을 계속 감시하고 그 다음에 전향하도록 하는 거예요. 그런 걸 대화숙. 쉽게 말하면 이렇게 위험한 사람들을 가족까지 오도록 해서 같이 감시하는 거. 가족까지 같이 감시하는 걸 대화숙. 그러니까 하숙 같은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하숙. 그게 바로 대화숙이고. 자, 그러면 이렇게 사상범들을 철저히 감시했어. 그냥 우리 딱 봐도 몇 년대일까요? 요거는 그쵸. 30년대 이후에. 왜냐하면 지금 막 전쟁으로 급한데 얘네들이 또 무슨 짓을 할지 모르니까 얘네들을 더 감시해야 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요건 이제 40년대. 그래서 대화숙이라고 하는 건 40년대에 사상범들의 가족까지 같이 감시하도록 하면서 전향을 강요하는 거. 그런 걸 대화숙이라고 그래요. 자, 그래서 대화숙이라고 하는 건 41년에 만들었던 조직이죠. 자, 그 다음에 나머지 볼까요? 헌병경찰이 보통경찰제로 전환되었다. 20년대 치안유지법을 제정해서 사회주의를 탄압했다. 자, 이 치안유지법은 연도를 꼭 잘 알고 있어야 된다. 왜냐면 20년대 물어볼 때 지문으로 되게 많이 나오거든요. 1925년.
그래서 이거는 지문 아예 연도를 외우고 있어야 되고요. 자, 문관도 총독으로 임명될 수 있도록 하였으나 무관 총독만 부임했다. 끝까지. 끝날 때까지. 그래서 한 11명 정도의 이제 총독이 나와요. 중간에 2번 한 친구도 있어요. 이제 총독을 2번 한 사람도 있고 한데 이 사람들 중에 문관 총독은 한 명도 없어요. 자, 그래서 이 중에서 20년대 문화통치 시기가 아닌 것을 골라라. 1번 체크하시면 되겠죠. 넘겨볼까요? 자, 봅시다. 121번에 산미증식계획의 영향으로 옳지 않은 것은 그랬네요. 자, 산미증식계획이라고 하는 게 있었죠. 일본에서 쌀이 부족해지자 그 쌀을 우리나라에서 충당하기 위해서 만든 거죠. 그래서 산미증식계획이라고 하는 건 1920년대, 20년에 시작한 거죠. 1920년에 시작해서 1935년 정도까지 했다가 40년에 다시 시작한 거예요. 그게 바로 산미증식계획이죠. 자, 그러면 영양으로 옳지 않은 것은 1번. 식민지 조선 내에서 부족해진 식량은 만주에서 조, 수수, 콩 등의 잡곡을 수입해서 메꾸었다. 네, 만주에서 잡곡 수입 맞고요. 자, 2번에 대한제국정부와 황실의 땅 등 모든 국유지는 물론 황무지나 소유관계가 불분명한 땅들도 모두 총독부로 귀속시켰다. 자, 땅에 대해서 나오고 있는 걸 보니까 땅은 토지조사 사업을 얘기하는 거죠. 땅에 대해서는 토지조사 사업을 얘기하는 거고 3번. 소장 농민들은 고율의 소장료 외에도 수리조합비를 비롯한 여러 비용을 부담해야 했다. 네, 당연히 수리조합비를 농민들한테 전가했기 때문에 농민들이 힘들었다. 4번, 지주들은 일본으로의 쌀 수출을 통해 이익을 증대했다. 지주는 뭐 당연히 토지조사 사업이든 산미증식계획이든 둘 다 더 이득을 본 계층이죠. 정답은 2번 찾으시면 되겠네요. 자, 122번에 다음 법률에 근거하여 실시된 식민정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자, 정부는 전시에 국가 총동원상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칙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서 제국 신민을 징용하여 총동원 업무에 종사하도록 할 수 있다. 자, 정부는 칙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노동쟁의의 예방 또는 혹은 해결에 관한 명령, 작업소 폐쇄, 작업 혹은 노무의 중지 등을 명할 수 있다. 자, 이게 국가 총동원령. 국가총동원법이죠. 말하자면. 그래서 1938년. 자, 요 법도 여러분이 시기를 알고 있어야 되는 게 시험에는 보통 요 법을 제시하고 이 법 이후에 있었던 정책들이 뭐냐 이런 문제가 많이 출제가 돼요. 그래서 알아두시면 되고요. 여기서는 조금 더 자세하게 시기까지 체크 한번 해보시면 되겠죠. 자, 그러면 요거를 근거로 실시된 식민정책이라고 했으니까 이 전에 나온 게 뭐냐 이제 이렇게 물어보는 거나 다름없겠죠. 요 국가총동원령이 제정된 뒤로는 다 이 법에 의해서 만들어진 거니까. 자, 그럼 1번. 국민징용령을 공포하여 강제적인 노무동원을 시켰다. 1939년에 국민징용령. 자, 금속류 회수령을 제정했다. 금속류 회수령이면 말 그대로 금속을 공출한 거죠. 그래서 공출이라는 단어가 나오면 40년대라고 얘기했어요. 1941년에. 자, 그 다음에 육군특별지원병령을 제정하여 지원병을 선발하였다. 자, 육군특별지원병령은 1938년인데 이 지원병령이 국가총동원법보다 먼저 나온 거예요. 그래서 정답은 3번. 자, 그 다음에 물자통제령을 공포하여 배급제를 확대하였다. 자, 물가통제령도 마찬가지로 물자통제령도 여러 가지 뭐 생산 기반이나 이런 기계나 이런 것들을 다 국가에서 압수하는 거예요. 그런 걸 물자통제령이라고 하고. 자, 그러면 이 중에서 여러분이 금속류 회수령과 그 다음에 물자통제령은 사실 연도를 모를 수 있어요. 그러면 이건 40년대라는 거 정도는 알고 있어야 되고 공출이라는 표현도 나오고 했으니까 그 다음에 39년 연도는 알고 있어야 돼요. 자주 나오는 연도니까. 이거나 지원병이나 그 다음에 징병제나 이런 아주 학도병제나 이렇게 중요한 연도들 이런 인적 물적 자원에서의 중요한 연도들은 알고 있어야 되거든요. 그러면 39년 연도를 안다고 치고 얘네 둘은 일단 아니고 안다고 치고 여기서 이제 헷갈리는 게 이거냐 이거냐.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여기에서 지원병령이 38년이라는 거를 여러분이 알고 있어야 되고 둘 중에 얘도 38년이고 우리가 알기로는 얘도 38년이니까 여기서는 답을 3번으로 고를 수밖에 없는 문제예요. 사실은 이것도. 그래서 정확한 연도를 우리가 알 수는 없으니까 이 문제를 풀 때는 그렇게밖에는 풀 수가 없다. 제 말이 무슨 말인지 이해돼요? 일단 여러분이 연도를 알고 있어야 되는 건 국가총동원법, 그 다음에 지원병령, 그 다음에 징용령은 알고 있어야 돼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이 연도는 외울 것. 자, 그러면
얘 두 개는 40년대니까 빼고 얘는 39년이니까 빼고 그러면 3번에서 얘도 38년이고 얘도 38년인데 이걸 어떻게 해야 되냐? 그럼 답이 3번인 거죠. 뭐 고민할 필요가 뭐 있어요? 그렇게 문제를 찾는 수밖에, 답을 찾는 수밖에. 무슨 말인지 이해돼요? 그래서 여러분이 기본적으로 알고 있어야 되는 연도들은 여기서 알고 있어라. 국가총동원법이랑 징용령이랑 그다음에 지원병령. 예, 요거는 알고 있어야 돼요. 연도를 외우세요. 몇 달까지 사실 우리 시험에 나오지는 않겠지만 여기서는 이제 몇 년이라는 것까지는 알고 있어야 그 정도는 알고 있어야 이 문제 풀 수 있어요. 안 그러면 이 문제 못 풀어요. 그쵸? 이 문제는 이게 무슨 말이야 하면서 못 푸는 문제가 이 문제인데 사실은 그 정도 알고 있으면 풀 수 있다. 그 말이에요. 자, 그래서 이 122번에서는 정답은 3번 찾으시면 되고요. 자, 123번 다 법령이 제정될 때와 가장 가까운 시기에 있었던 사실로 적절한 것. 소학교는 국민 도덕의 함양과 국민 생활의 필수적인 보통의 지능을 갖게 함으로써 충량한 한국 신민을 육성하는 데 있다. 자, 포인트는 소학교겠죠? 자, 그 다음에 제13조 심상소학교의 교과목은 수신, 국어, 산술, 국사, 지리, 이과, 직업, 도화, 소공, 참가, 체조이다. 조선어는 수의 과목으로 한다. 자, 여기에서 심상소학교라는 표현도 그리고 수의 과목이라는 표현. 수의 과목이 선택 과목이란 뜻이죠. 그래서 조선어가 선택 과목이네. 요거는 3차 조선교육령. 자, 3차 조선교육령은 1938년에. 자, 그래서 여러분이 요게 3차 조선교육령이라는 걸 알 수 있는 단어 소학교랑 그다음에 수의 과목. 특히 수의 과목 보시면 이게 3차 조선교육령이구나 알 수 있죠. 자, 그러면 이 법령이 제정된 때와 가장 가까운 시기 38년이에요. 자, 1번 제만 한인 단속 방법에 관한 협약이 맺어짐으로써 독립군의 활동에 큰 위협을 받게 되었다. 자, 제만 한인 단속 방법에 관한 협약이에요. 그러면 제만이면 만주에 있는 독립군 색출을 위한 법. 자, 저기 북만주로 갔던 독립군 부대가 다시 만주로 돌아와서 3부를 성립시키자 만주에 있는 그 지역의 군벌과 짜고 독립군을 색출하는 데 앞장서게 되죠. 이게 우리가 배운 걸로는 미스의 협정이에요. 그래서 명칭은 다르지만 이게 미스의 협정이구나. 왜냐면 만주에 있는 독립군을 색출하려고 만든 법이라면서요. 그러니까 미스의 협정이고 1925년이다라는 거 알 수 있고요. 자, 조선 청년 독립단의 이름으로 독립선언서가 발표되었다. 자, 조선 청년 독립단은 일본 도쿄에서 도쿄에서 발표한 거죠. 그럼 이거 뭘까요? 28 독립선언이지. 자, 그래서 1919년 2월에 28 독립선언이 발표가 된 거고요. 자, 일제는 한글 영구로 민족의식이 고취되는 것을 막기 위해 조선어 학회를 강제로 해산시켰다. 자, 조선어 학회를 강제로 해산시켰으니까 조선어 학회 사건. 조선어 학회 사건은 1942년. 요 지문도 잘 나오는 거 알죠? 조선어 학회 사건 연도 외우세요. 자, 그 다음에 4번 조선민족혁명당은 민족연합전선을 강화하기 위해 다른 단체들과 함께 조선민족전선연맹을 결성하였다. 자, 조선민족전선연맹이 결성된 게 1937년이에요. 자, 그러므로 이 중에서 가장 가까운 게 뭐냐라고 물어보면 4번 찾으시면 되겠죠? 정답 4번. 자, 124번. 다음은 일제강점기 어떤 민족운동 단체의 강령 중의 일부이다. 이 단체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한 것. 부호의 의원 및 일본인이 불법 징수하는 세금을 압수하여 무장을 준비한다. 자, 일단 무장투쟁 단체인 걸 알 수가 있고요. 자, 그런데 뭘 뺏어서 돈을 만드냐면 세금을 걷어가지고 가는 차를 습격하겠다는 얘기예요, 말하자면. 자, 그리고 남북만주의 사관학교. 자, 제가 수업 시간에 여러분한테 요거 나오면 어떤 단체다라고 얘기했어요. 남북만주 사관학교. 자, 그래서 요것만 딱 보더라도 이 단체구나 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중국과 러시아 유료에서 무기를 구입한다. 그 다음에 1인 고관 및 한인 반역자를 수시 수처해서 처형하는 행영부를 둔다. 행영부라고 하는 요 단어도 여러분 힌트가 될 수 있겠죠? 자, 그러면 이 단체는 국내에 1910년대에 활동했어요. 그리고 무장투쟁 단체고 남북만주의 사관학교 만드는 걸 목표로 하고 있어. 이 단체는 대한광복회라고 하는 단체죠. 자, 대한광복회는 1915년에 국내에서 활동하던 비밀결사, 무장단체죠. 말하자면 비밀결사 조직이다. 자, 그러면 이 단체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1번. 이상용 등이 서간도 지역의 삼원보의 터를 잡고 조직하였다. 자,
이회영 그리고 이상용 이런 사람들이 만든 단체가 일단 신민회에서의 경학사라는 단체가 있다고 했죠. 그래서 자 신민회에서 만든 남만주 삼원보에다가 만든 국외 독립운동 기지 건설할 때 거기다 자치단체를 만들었는데 그 자치단체 이름이 경학사였어요. 이 경학사에서 학교를 만든 게 신흥무관학교가 되는 거고. 자, 그럼 1번 경학사, 2번 풍기광복단과 조선국권회복단의 일부 인사가 통합하여 만들었다? 맞아요. 이게 경상도에서 만들어진 단체거든요. 정답은 2번. 풍기광복단과 조선국권회복단 둘 다 경상도에 있었던 단체인데 이 단체들이 연합해서 이 단체들 중에 일부들이 나와서 만든 단체가 대한광복회. 3번 중국의 항일 무장 세력과 연합하여 쌍성보 전투, 사도하저 전투, 대전자란 전투 등에서 일본군을 격파하는 큰 전과를 올렸다. 자, 중국의 항일 무장 세력과 연합했다라고 했으니까 이거는 한중연합작전을 말하는 거예요. 한중연합작전은 1930년대 초반. 자, 그리고 여기에 참여한 단체는 거기 보시면 뭐 쌍성보, 사도하자, 대전자랑 이런 전투 이름이 나와 있는 거 보니까 이 단체는 한국독립군. 자, 그리고 플러스 중국 호로군의 연합이죠. 자, 그래서 한국독립군과 중국 호로군의 연합으로 쌍성보, 사도하자, 대전자령, 동경성 전투 등에서 승리를 거두게 되죠. 자, 그러면 3번 틀렸고 4번 중국 관내에서 결성된 최초의 한인 무장 부대다. 자, 관내에서 만들어진 최초의 한인 무장 단체는 의열단, 김원봉 중심으로 만들어진 조선의용대. 조선의용대는 1938년에 만들어진 우한, 한커브에서 만들어진 단체죠. 자, 정답 2번. 자, 125번 1940년대 대한민국 임시정부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 고르면. 자, 1940년대니까 충칭에 정착했을 그 즈음이겠죠. 그래서 임시정부에 관한 활동을 골라라. 자, 기억. 의열활동을 위해서 한인애국단을 결성했다. 한인애국단은 1931년에 만들어진 거예요. 자, 니은. 삼균주의를 바탕으로 한 건국강령을 발표했다. 자, 건국강령을 발표한 시기가 1941년. 대일 선전포고를 하고 연합군과 합동작전을 전개했다. 자, 대일, 대독, 선전포고를 한 시기가 1941년. 태평양전쟁이 일어나고 나서. 자, 그리고 자, 영국군과 함께 인도, 미얀마 전선에서 활동. 인도 미얀마 전선에서 활동했다. 약간 이게 특수부대처럼 주로 암호해독이라든가 뭐 포로신문 이런 것 등에 앞장섰던 활동을 했어요. 이렇게 활동했던 시기가 1943년. 그러니까 선전포고하고 전쟁에 참여해서 한 43년 정도의 이런 활동을 했다 이 말이에요. 자, 그래서 이런 활동을 했다. 자, 그 다음에 리을. 정부 형태가 대통령제에서 국무령 중심의 내각 책임제, 의원 내각제로 바뀌었다. 자, 그럼 이거는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2차 개헌이 되는 거고요. 2차 개헌이 1925년에 있었고 1차 개헌이 대통령 지도제에서 2차 개헌이 이렇게 국무령 중심의 내각 책임제로 바뀌었죠. 자, 그러면 이 중에서 40년대에 있었던 걸 골라라라고 했으니까 니은 디귿 찾으시면 되겠네요. 정답 3번. 자, 126번 갑시다. 다음 인물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헤이그 만국평화회의 밀사로 임명되었다. 자, 그럼 헤이그 특사에 파견된 사람이 누구? 이준, 이상설, 이휘종. 이 사람들 중에 한 명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밀산 한운동의 독립운동 기지를 건설했다. 네, 그럼 이상설. 이준은 어차피 이제 그때 사망을 했으니까. 자, 그 다음에 대한광복군 정부의 대통령이 되었다? 이상설이죠. 자, 대한광복군 정부 연도만 한번 써볼게요. 1914년에 연해주에서 만들어진 임시정부 이전에 이미 정부 형태를 띈 독립군 단체. 자, 그래서 이상설이 대통령, 말하자면 이동희가 부통령, 그래서 정부 형태를 가진 단체예요. 자, 그러면 이 인물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번 건화회를 결성했다. 맞아요. 왜냐하면 대한광복군 정부 우리 금방 연도 체크했던 그 건화회에서 대한광복군 정부를 만든 거거든요. 그러니까 연결되어 있죠. 그래서 건화회 연도 한번 써볼까요?
1911년. 자, 그다음에 서전서숙을 설립하였다. 서전서숙은 간도에다가 1906년에, 그러니까 헤이그 특사 가기 전에, 헤이그 특사 가기 전에 1906년에 만주 길림 용정이란 얘기가 있는데 지금은 거기에 용정중학교로 해서 학교가 남아있거든요. 그래서 거기 이제 기념관처럼 이렇게 박물관 비슷하게 꾸며져 있는데 그 학교가 서전서숙이라는 얘기가 있는데 저도 정확히 모르겠어요. 학교는 문이 닫혀가지고 그 안까지 들어가 볼 수는 없었어요. 문을 닫아놨더라고. 자, 그 다음에 13도 의군을 결성했다. 자, 요거는 장소만 체크 한번 해볼까요? 연해주. 연해주에서 만들어진 의병부대. 자, 그 다음에 그러면 13도 의군까지 참여를 하게 되고요. 자, 그러면 4번 대한국민의회를 조직했다. 자, 대한국민의회는 연해주에서 손병희가 이제 손병희를 추대해서 말하자면 만든 단체고, 왜 우리 3.1운동이 있었을 때 여러 군데 임시정부가 생기죠. 그중에 연해주에서 제일 먼저 생기거든요. 1919년 3월에 그때 만들어진 게 바로 여기. 그래서 손병희를 대통령으로, 그 다음에 이승만을 국무총리로 추대한 그런 단체가 바로 대한국민의회고, 여기는 참여를 안 하셨죠. 그래서 정답은 4번 이렇게 찾으시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넘겨 127번. 다음 인물의 활동으로 옳은 것은? 자, 그럼 앞에서 우리가 이상설 살펴봤고 그 다음 인물이 누군지 봅시다. 평남 강서군에서 출생했고 독립협회 활동, 점진학교 설립, 신민회 조직. 자, 신민회 조직하면은 뭐 딱 떠오르는 인물들이 안창호라든가 양기탁이라든가 요런 사람들 딱 떠오르죠? 안 떠올라? 그래. 자, 점진학교는 우리나라 최초의 남녀공학 학교라고 합디다. 네, 그런 건 시험에는 안 나오겠죠, 당연히. 자, 그 다음에 국민대표회의에 참여했는데 이 사람이 국민대표회의에 창조파로 참여했어요. 창조파. 그럼 창조파라고 하면은 안창호나 여운형이나 이런 사람들 떠올릴 수, 이동이나 이런 사람들 떠올릴 수 있겠죠? 자, 그 다음에 투옥 끝에 사망했는데, 자, 거기다 하나 써볼까요? 중간에다가 1937년에 수양 동우회 사건으로 투옥돼요. 이게 1937년에 있었던 사건인데 그냥 말 그대로 수양 동우회라고 하는 독립운동 단체가 있었는데 이게 이제 잘못되면서 다 끌려갔던 사건이고, 이때 투옥돼서 결국에는 돌아가시죠. 사망을 하고 결국에 광복을 보지 못해요, 안창호 선생이. 자, 그러면 이제 이 인물은 안창호임에 틀림없죠? 자, 그럼 안창호의 활동으로 옳은 것. 또 안창호 하면 떠오르는 단체가 흥사단이죠. 네, 흥사단. 그래서 거기 보시면 1번 흥사단을 조직했다. 흥사단은 미국에서 1913년에 만들어진 단체죠. 정답은 1번이죠. 자, 한인애국단을 창당했다. 누구? 김구. 헤이그 특사로 파견된 사람 아까 이준, 이휘종, 이상설. 대한매일신보의 독사신노를 연재한 사람이 신채호. 정답은 1번이죠. 흥사단이 또 안창호 선생의 굉장히 중요한 단체이죠. 자, 정답은 1번. 그 다음에 128번 기역 조직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기역 조직 봅시다. 자, 1922년 3월 중국 상하이에서 기역이 일본 육군대장 다나카 기이치를 암살하고자 한 사건이 있었는데 이때 체포된 독립운동가들은 일본 경찰에 인도되어 신문을 받게 되었는데 그 신문 과정에서 기역에 속한 김익상이 1921년 9월 조선 총독부 건물에 폭탄을 던진 의거의 당사자라는 사실이 밝혀졌다. 그러니까 처음에 조선 총독부에 폭탄을 던졌을 때는 범인이 잡히지 않았었던 거죠. 도망가 버린 거예요. 그냥 찾지를 못했었는데 나중에 이 사건이 일어났을 때 다시 이제 잡아서 신문을 해보니까 이 사람이 그 사람인 거지. 그래서 이 사람이 그 두 가지 일을 다 했다는 걸 알게 된 거예요. 요게 황포탄 의거라고 그러고요. 요 사건이, 그리고 요 사건을 주도한 단체는 의열단. 그래서 기역은 의열단이라고 하는 단체죠. 자, 그래서 황포탄 의거가 여기 보시면 아까 다나카 기이치라고 하는 육군 대장이 있다고 했잖아요. 이 사람이 배에서 내려서 이제 자동차를 타고 이동을 하는 그 이동선을 동선을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내릴 때 이 사람을 이제 저격하기 위해서 대기를 하고 있었죠. 그래서 김익상이라든가 그 다음에 이종암이라든가 오성윤이라든가 이런 사람들 써볼까요? 1922년에 황포탄이면 이제 쉽게 말하면 황포강이에요. 말하자면 황포강, 상해에 가면 황포강이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에서 이제 의거를 한 거고요. 자, 여기에 김익상,
오성윤, 그 다음에 이종암, 이렇게 3명이 이거를 준비했죠. 그래서 각각 포인트에 대기를 하고 있었어요. 총을 쏘려고 대기를 하고 있다가 첫 번째 총을 쐈는데 그 총이 다른 사람이 맞아서 다른 사람은 거기서 즉사를 하게 돼요. 이제 그 사람이 누구냐면 영국인인데 부부가 신혼여행을 왔어요. 상하이로. 근데 와이프가 총에 맞아서 죽어버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때 그렇게 죽고, 그 다음에 이제 다나카가 깜짝 놀래가지고 빨리 이제 차로 이동을 했겠죠. 그래서 차 근처에서 기다리고 있다가 총을 쐈는데 모자를 맞고 그냥 빗나가 버렸어요. 망했지 이제. 그래가지고 결국에는 이 의거가 결국 실패로 돌아갔는데 이것도 역시 의열단에서 주도한 의거다.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아까 조선총독부 이 의거랑 공통된 인물이 우리가 알고 있는 김익상이죠. 그래서 김익상이란 인물이구나 라는 거 알 수 있죠. 자, 그러면 의열단을 찾아라. 1번 공화주의를 주장하는 내용의 대동단결 선언을 작성하여 발표하였다. 자, 대동단결 선언을 작성했다라고 알려진 단체가 신한혁명당. 신한혁명당이라고 해서 1915년에 뭐 신규식, 박은식 뭐 이런 사람들이 중심이 돼서 만든 단체고요. 자, 그다음에 2번 이 조직에 속한 이봉창이 일왕이 탄 마차에 폭탄을 던졌다. 자, 그러면 이 조직은 어디? 한인애국단, 애국단이 되겠죠. 그래서 한인애국단이 되겠다. 한인애국단. 한인애국단은 김구가 1931년에 만든 단체고요. 자, 그 다음에 3번 새로 일부 구성원을 황푸군관학교에 보내 군사훈련을 받도록 했다. 자, 의열단 같은 경우는 쭉 이렇게 의거 활동을 하다가 1926년에 나석주의 의거를 계기로 해서 노선이 한번 바뀌죠. 왜냐하면 폭탄만 던져서는 독립이 안 될 듯. 그래서 이제부터는 군대를 육성하기로 해요. 그래서 여기 나오는 황푸군관학교에 입교를 해서 이제 장교 육성 교육을 받고, 그 다음에 자, 조선혁명 간부학교라는 학교를 1932년에 만들어서 여기에서 이제 간부를 육성하고 이런 일들을 하게 되죠. 자, 그러면 황푸군관학교에 보내서 군사훈련을 받도록 했다? 의열단? 맞아요. 정답은 3번. 새로 부임하는 사이토 총독에게 폭탄을 투척하는 이걸 일으켰다. 강우규 의사죠. 강우규. 그래서 대한노인단 소속의 이 당시에 65세쯤, 66세 뭐 이때쯤 연배가 있었던 분이 강우규 의사죠. 자, 정답은 3번. 자, 129번 볼까요? 다음 자료와 관련 있는 항일 무장 단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골라라. 자, 한중 양군은 최악의 상황이 오는 경우에도 장기간 항전할 것을 맹세한다. 중동철도를 경계선으로 서부전선은 중국이 맡고 동부전선은 한국이 맡는다. 전시의 후방전투 훈련은 한국 장교가 맡고 한국군에 필요한 군수품은 중국이 공급한다. 자, 요 단체는 일단 한중연합작전을 말하는 거고, 그 다음에 뭐 중동철도, 그 다음에 서부전선 뭐 어쩌고저쩌고 하는 거 보니까 여기서는 한국 독립군을 얘기하는 거예요. 지청천이 이끄는 한국 독립군은 중국 호로군과 연합을 하게 되죠. 자, 중국 호로군과 그 다음에 지청천이 이끄는 한국 독립군이 연합을 해서 쌍성보, 사도하자, 대전자령, 동경성, 경박호 전투에서 승리를 거두게 되죠. 자, 그리고 이 전투들이 전부 다 한중연합작전 자체가 1932년, 3년 그때쯤 활동을 하게 돼요. 자, 그러면 한중연합작전 중에서 북만주 지역에서 활동했던 한국독립군, 자, 기억. 남만주 일대에 양세봉이 이끌었다. 자, 남만주에서 양세봉이 이끈 단체는 조선혁명군. 자, 그러므로 기억은 틀렸고요. 니은 쌍성보 전투와 동경선 전투에서 큰 전과를 올렸다. 자, 쌍성보, 사도하자, 대전자령, 동경성, 경박호 전투죠. 그래서 니은은 맞고요. 영능가 전투와 흥경성 전투에서 일본군을 격퇴했다. 역시 조선혁명군. 자, 임시정부의 요청으로 지도부의 대부분이 중국 관내로 이동했다. 네, 나중에 한중연합작전이 어느 정도 이제 돼갈 때쯤에 한 30년대 중반쯤 다 대부분이 중국 관내로 이동을 하게 되죠. 자, 그래서 니은, 리을 이렇게 찾으시면 되겠네요. 정답은 3번 체크 한번 해보시고, 자, 130번 봅시다. 다음 밑줄 진위 단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자, 1930년대 일제의 중국 침략이 본격화되자 중국 본토에서 활동하던 독립운동 단체들은 좌우의 대립을 지양하고 민족 연합전선을 형성하기 위해서 상하이에서
자, 한국 대일 전선 통일 동맹을 결성하고 민족 유일당 건설을 제창했다. 이에 여러 단체들의 인사들이 난징에서 회의를 열고 이 단체를 창건하였다. 이는 단순한 여러 단체의 동맹이 아니라 단일 정당을 형성한 것이다. 자, 그러면 1930년대 중반쯤에 중국 본토에서 만들어진 좌우 합작, 말하자면 좌익과 우익을 다 이제 망라한 그런 단체가 만들어졌다는 얘기죠. 자, 요 단체가 민족혁명당이에요. 자, 그래서 민족혁명당이라는 단체가 1935년 난징에서 만들어지게 되고요. 자, 이 단체는 뭐 의열단을 비롯한 조선혁명당, 한국독립당 뭐 여러 당이 연합을 했어요. 5개 정도의 정당이 연합을 했는데 이 중에서 의열단이 주도하게 되죠. 의열단 중심으로 돌아가게 되자 조선혁명당과 그 다음에 한국독립당이 이탈을 하게 돼요. 왜 너네 의열단 중심으로 돌아가니? 그러면서 이탈을 하게 되고, 그러면 이렇게 이제 여러 단체들이 또 나갔다가 합쳐졌다가 하는 그런 활동 끝에 이름을 한번 개편을 하죠. 그 단체가 조선민족혁명당이고요. 조선민족혁명당이 만들어지고 1937년에. 자, 그리고 또 여기에 여러 단체들이 연합해서 어떻게 보면 약간은 사회주의 성향을 가진 단체들의 이렇게 총연합체가 만들어지는데 이게 조선민족전선연맹이 만들어져요. 조선민족전선연맹이 만들어지게 되죠. 자, 그리고 요 조선민족혁명당을 중심으로 이제 조선민족전선연맹이 만들어진 거죠. 그리고 나서 요 당을 중심으로 군대가 개편이 돼요. 그 군대가 조선의용대라는 군대가 1938년에. 그래서 이 조선의용대라고 하는 군대는 중국 본토에서 만들어진 최초의 독립군 부대가 되죠. 그래서 민족혁명당, 그리고 뭐 이탈하고 들어오고 이렇게 왔다 갔다 하다가 조선민족혁명당, 그리고 조선민족전선연맹까지 체크 한번 해보시면 되겠죠. 자, 1번. 창설 당시 김구는 참여하지 않았다. 자, 창설 당시에 김구는 참여하지 않았다? 맞아요. 자, 이 사람들을 임시정부 고수파라고 그래요. 자, 임시정부를 쉽게 말하면 중요한 단체다라고 생각하는 이 고수파들은 참여하지 않았죠. 말하자면 민족혁명당을 만들 때 중국 본토에 있는 여러 단체들한테 다 연락을 했죠. 야, 같이 하자. 그래서 많은 단체들이 여기에 참여를 하게 되는데 임시정부는 참여 안 했다 이 말이에요. 우리는 임시정부를 지키겠다. 이렇게 하면서 참여하지 않았죠. 그래서 임시정부 고수파는 불참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1번 정답. 2번. 동북항일연군의 산하의 군사 조직으로 두었다. 자, 동북항일연군은 만주 지역에서 1930년대 후반 만주에서 만들어진 단체고요. 자, 여기에 조선인들만 단체를 만들었다. 그러면 그 단체가 조국광복회라고 하는 단체죠. 자, 동북항일연군의 조선인들만 만든 단체가 조국광복회예요. 자, 그래서 2번 틀렸고 3번. 지청청 조소왕의 독주로 김원봉이 탈퇴했다. 자, 의열단은 김원봉이 주도, 그 다음에 한국독립당이 조소왕, 그 다음에 조선혁명당이 지청천. 자, 그런데 김원봉이 주도하게 되자 지청천과 조소왕은 탈퇴. 자, 그러면 지문을 다시 볼게요. 자, 지문에 지청천 조소왕의 독주로 김원봉이 탈퇴했다. 반대가 돼야 돼요. 김원봉의 독주로 지청천 조소왕이 탈퇴. 이렇게 해야 되죠. 자, 그래서 3번 틀렸고. 자, 4번. 한국독립당, 한국국민당, 조선혁명당 3당의 통합으로 만들어졌다. 자, 4번에 해당하는 당이 한국독립당이에요. 말하자면 요 3개의 단체가 합쳐져서 다시 단체를 만들었는데 이름을 한국독립당으로 한 거예요. 그래서 한국독립당. 1940년에 충칭에 정착할 때쯤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산하의 정당으로 만들어진 게 한국독립당. 정답은 1번. 체크하시면 되겠죠. 131번까지 풀어야 되겠죠? 자, 일제의 식민통치에 대항하여 전개된 다음에 민족운동 가운데 시기가 가장 늦은 것은 1번. 임시정부는 헌법을 개정해 국무령을 채택하였다. 자, 2차 개헌
국무령 중심의 내각 책임제로 개헌 1925년. 자, 경성 고무공장 여성 노동자들의 아사동맹을 맺으며 파업했다. 아사동맹이 뭘까요? 차라리 우리는 굶어 죽어버리겠다 이거죠. 그래서 죽음을 각오한 투쟁? 네, 그런 걸 아사동맹이라고 그래요. 자, 그 다음에 3번에 신채호가 조선혁명 선언을 서술하였다. 1923년에 서술했죠. 그 다음에 이봉창이 동경에서 일왕의 행차에 폭탄을 던졌다. 자, 이봉창의 의거가 언제? 네, 32년이죠. 한인애국단이 31년. 그 다음에 이봉창의 의거가 1932년 1월. 그리고 요거에 이제 연결된 윤봉길의 의거가 4월 29일이니까. 그래서 정답은 가장 늦은 거 찾으랬죠? 4번 이렇게 찾으시면 되겠네요. 자, 그래서 131번까지 한번 풀어봤고요. 우리는 잠깐 쉬었다가 132번으로 넘어갈게요.